ERCP라는 시술을 할 때 떨리는 거 당연하죠. 일반적인 위내시경 굵기보다 1.5배 정도 굵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성심병원 소화기내과 강진구라고 합니다. 소화기내과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최담도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은 그 최담도 분과에서 제일 많이 하는 시술인 ERCP, 역행성 최담관 조영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ERCP, 즉 그 E는 내시경의 첫 번째 글자 엔도스코피의 E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즉 내시경을 이용해서 췌장 혹은 담도의 질환을 진단 혹은 치료를 하는 데 쓰이는 내시경을 일컫습니다. 근데 왜 내시경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이라고 하냐면은 구조 자체가 내시경을 통해서 거꾸로 들어가기 때문에 역행성이라는 말이 쓰입니다. 여튼 환자가 느끼기에는 조금 불편한 내시경이다, 그리고 조금 난이도가 있는 내시경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위내시경과 혼돈을 생각보다 많이 하세요. 위내시경은 수면 내시경을 할 때 비교적 깊은 수면을 통해서 최소한의 불편감으로 시술을 하지만 이 시술 자체는 안전성이 담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한 위내시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위내시경은 내시경 기구 자체가 카메라가 정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을 주시하지만 이 ERCP에 사용하는 내시경은 카메라가 옆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위나 다른 십이지장의 일반적인 부분은 관찰할 수 없고 오직 담도 입구만을 관찰할 수 있는 내시경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은 내시경 기구만으로 모든 시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에 반해서 ERCP는 내시경뿐만 아니라 투시 장비라고 하는 방사선 유발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두 개의 기구를 이용해서 동시에 시술을 하는 게 이 ERCP입니다. 사실 ERCP는 진단 목적보다는 현재 트렌드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췌장이나 담도에 관한 치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시경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쓰임새 자체는 두 개가 완전히 틀리다, 아예 다르다고 보시면 낫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질환은 담관결석 및 담관결석에 의한 담관염이 있을 것이고요. 췌장암이나 혹은 담도암 같은 암에 의한 담도 폐색일 때 ERCP를 통해서 막힌 부분을 배액을 하게 됩니다. 그게 가장 많이 쓰이는 ERCP의 쓰임새입니다. 이제 대부분 ERCP를 하게 되는 환자들은 응급 환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담관염 혹은 담낭염들이 많아요. 복통, 그 다음에 발열 혹은 황달, 이런 증상이 있을 때 ERCP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 ERCP를 결정하게 되는 데는 혈액검사와 영상검사, 환자의 증상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술 전에는 보통 혈액검사에서 간 수치 상승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CT 검사나 MRI 검사를 통해 담도가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시술 전 검사를 통해서 충분히 검사를 하게 되면 이분이 이 ERCP를 통해서 환자한테 득이 될지 혹은 실이 될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ERCP라는 건 기본적으로 굉장히 침습적인 내시경이기 때문에 내시경 자체에 합병증도 있을 수 있어서 꼭 시술을 할 때는 이 득실의 여부를 꼭 따지게 됩니다. 췌장 담도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환자의 첫 번째 치료는 금식입니다. 그래서 이 ERCP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환자들은 금식을 하게 마련입니다. 이유는 내시경 시술을 하기 때문에 위 안이나 혹은 십이지장에 내용물이 남아 있으면 내시경을 할 때 이 음식물들이 역류가 되어서 기존의 흡입 같은 큰 합병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시술을 할 때 또 결정 여부가 있게 되는데 환자의 약물 복용력입니다. 혈액을 잘 멈추지 않게 하는, 예를 들면 심근경색이라던가 뇌졸중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아스피린 혹은 그와 유사한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환자의 수술력 여부도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즉 위암 수술을 한 적은 혹시 있는지, 혹은 이전에 췌장 수술을 한 적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고 시술을 진행하게 돼요. 동의서에는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합병증을 설명하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내시경은 출혈 혹은 천공을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ERCP라는 시술은 위천공이나 십이지장 천공 혹은 출혈 등이 생길 수 있고요. 췌장염이 생길 수 있고 이 ERCP를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담도 입구와 췌관의 입구는 같은 입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선택하는 게 이 ERCP의 핵심 포인트인데 이게 어려운 경우가 가끔 있어요. 혹은 이 담도 입구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암에 의해서 아예 폐색이 돼서 이쪽을 접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실패 가능성도 말씀드리게 됩니다. 시술실에 내려가기 전에 비교적 굵은 주사 바늘을 미리 정맥 주사 바늘을 확보를 해 놓습니다. 바로바로 적절한 약을 주입할 수 있도록 이런 큰 정맥 주사로를 확보합니다. 충분히 시술에 대한 준비가 되었다면 시술실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ERCP라는 시술은 단순히 내시경만 하는 게 아니라 방사선 유발 장치가 있는 시술실로 이동을 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놀랄 때가 많아요. 일반적인 위내시경으로 생각하고 왔는데 큰 기계가 있는 시술실로 오기 때문에 아 뭐야 나 큰 병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숙련된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을 하지 마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물어보시면 돼요. 환자분이 시술실로 이동을 하게 되면 거기서 환자분의 얼굴을 보고 이전에 촬영했던 영상과 환자분의 혈액 검사를 다시 재검을 하고 ERCP 시술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ERCP를 할 것인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다시 한번 잡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환자분을 엎드리게 합니다. 일반적인 위내시경은 환자분이 옆으로 눕게 됩니다. 왼쪽 옆으로 눕게 되는데 ERCP는 방사선 유발 장치가 있고 정확한 해부학적 구조를 알기 위해서 엎드린 자세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면 내시경보다는 조금 더 협조가 가능한 약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가슴이 올라오게 숨을 쉴 수가 없고 그다음에 엎드린 자세에서는 저희가 바로바로 침 분비물 같은 거를 제거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협조가 가능한 그런 수면 내시경 약을 쓰게 되고 그래서 가끔 환자분들이 저는 수면 내시경을 했는데 왜 수면이 안 되었나요?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받는 검사자분이 굉장히 건강하고 나이도 젊으면 시술자의 판단에 따라서 푹 재우는 약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푹 자는 수면 내시경 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움직임이 비교적 좀 많습니다. 최근에는 환자분의 몸을 아예 덮을 수 있는 튜브를 이용해서 환자가 움직임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가지고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드디어 목적했던 ERCP를 시작하게 됩니다. 시작은 일반 위내시경과 같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위내시경 굵기보다 많게는 1.5배 정도 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카메라가 옆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위나 십이지장의 병변을 발견하기는 어렵고요. 아주 크지 않는 한 ERCP의 목적에 맞게 담도 입구만 관찰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환자분들이 느끼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것이에요. 체내에 단순히 스텐트 삽입을 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 담도에 관을 넣어 놓고 입구를 코를 통해서 빼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체내에 남겨놓고 나오는 방법은 당연히 환자분은 편하시겠죠. 다만 담도가 잘 배액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단점과 추후에 그 관을 뺄 때 내시경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코로 빼는 방법은 환자분이 굉장히 많이 불편합니다. 다만 장점은 배액이 잘 되고 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할 수 있고 이 관을 제거를 할 때 따로 내시경을 할 필요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시술 시간은 한 30분 정도 생각하시는 게 평균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상황에 따라 틀린데 이 시술을 여러 번 하신 분들은 짧게는 5분 내에도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긴 분들은 1시간 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는 그래도 한 30분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직관적일 것 같습니다.
ERCP가 끝났으면 시술 직후에 몇 가지 검사를 시간대별로 하게 되는데, 관을 넣고 나오거나 혹은 코로 관을 넣고 나왔을 경우에 그 관 위치가 잘 있는지 복부 엑스레이를 먼저 찍어둡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따라서 계속 비교를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천공 여부가 중요한데, 천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일반 엑스레이, 흉부 엑스레이를 찍게 되고요. 출혈 여부를 알기 위해서 기본적인 혈색소 수치를 체크하게 됩니다. ERCP의 합병증 중에 하나인 췌장염 여부를 감별하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아밀라아제와 리파아제 수치도 같이 체크를 하게 됩니다. 보통 시술 시간이 길어지거나 안에 내시경을 통한 공기가 많이 주입이 돼서 복통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가스를 배출하면 좋아집니다. 즉 방구 많이 끼면 좋아져요. 또 하나는 췌장염 때 많이 아파하실 수 있어요. 췌장염이 많이 생기는 환자군이 있습니다. 비교적 젊은 여자 환자분, 특히나 아무 병이 없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끝나고 나서 고령에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보다는 췌장염이 생기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복통이 너무 심하고 혈청 아밀라아제나 리파아제를 체크를 했을 때 그게 같이 올라가 있으면 이분은 ERCP 후에 췌장염이 생겼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금식을 더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술이 끝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을 수 있는데,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복통도 그래서 합병증에 속할 수 있을 것이고, 췌장염, 출혈, 천공입니다. 이 십이지장에 천공이 생겼을 경우에는 의도치 않게 굉장히 큰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출혈도 마찬가지예요. 담도에서 출혈이 나면 이 시술 때문에 일반적인 위내시경으로 지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숙련된 전문의가 직접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신경 쓰는 게 출혈과 천공입니다. 이 출혈과 천공이 없으면 입원 기간은 시술 후에 대략 이틀 후 퇴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RCP는 굉장히 침습적인 내시경이라서 입원 기간을 몇 박 며칠입니다라고 딱 정의해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환자분한테 제가 설명을 해 드려야 할 때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잡으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퇴원해서 다시 외래로 올 때 2주간은 적어도 기름진 음식이라던가 음주, 아주 자극적인 음식은 가능한 한 피해 주시고, 비행기를 타거나 혹은 등산을 하는 등 멀리 가는 거를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아주 심한 운동도 역시 출혈의 위험성 때문에 자제시켜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음 외래에 오셨을 때 혈액 검사를 하고 향후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ERCP라는 시술을 할 때 떨리는 거 당연하죠. ERCP 의사들이 아마 공통된 꿈이 죽기 전에 ERCP 안 받아보고 그냥 죽는 게 꿈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점점 숙련된 의사들도 많아지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제가 처음 ERCP를 배웠을 때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저희 강동 성심병원은 굉장히 많은 ERCP를 그동안 진행하고 아주 큰 사고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게 현재 저희 병원의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 믿고 오시면 최대한 안전하고 마음 편히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불편하거나 혹은 걱정이 되거나 할 때 언제든지 오셔서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